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이 툴시 게버드 전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죠. 이른바 4선 하원 의원인데 8년간 의정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쪽에 대선 주자로 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조 바이든 후보자에게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정작 본인은 조 바이든을 지지하고 중도 하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대를 받지 못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옳은 소리들을 많이 해왔었죠.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쓴소리 같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돌직구들을 많이 던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쪽에서는 미운 털이 박혔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환영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툴시 게버드가 2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고요. 이 탈당하면서 본인만 탈당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상식이 있고 독립심이 있는 다른 민주당 동료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본인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민주당을 탈당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I can no longer remain in today's Democratic Party that's under the complete control of an elitist cabal of warmongers who are driven by cowardly wokeness, who divide us by racializing every issue and stoking anti-white racism, who actively work to undermine our God-given freedoms that are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who are hostile to people of faith and spirituality, who demonize the police but protect criminals at the expense of law-abiding Americans, who believe in open borders, who weaponize the national security state to go after their political opponents, and above all, who are dragging us ever closer to nuclear war. Now, I believe in a government that'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Unfortunately, today's Democratic Party does not. Instead, it stands for a government that is of, by, and for the powerful elite. Now, I'm calling on my fellow common sense, independent-minded Democrats to join me in leaving the Democratic Party. If you can no longer stomach the direction that the so-called woke Democratic Party ideologues are taking our country, then I invite you to join me. 예, 지금 이 연설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짧지만은 압축해서 왜 민주당이 지금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믿기에는 미국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나라인데 그래야 하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링컨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랬으면 처음부터 공화당으로 왔었어야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화당이 민주당으로 느낌이 바뀌었다가 그랬다가 또 옛날에 민주당이 또 지금은 공화당으로 또 느낌이 바뀌는 이런 변화의 굴곡들이 지금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이끌었을 때의 공화당의 모습이 우리 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끌었을 때 민주당의 모습과 좀 비슷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 거기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요. 국민을 위한 그런 나라여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민주당은 엘리트를 위한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소수의 정예 집단이 국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한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가
그런 엘리트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 딥스테이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금 연방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희한하게도 정부에서 처음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공무원으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뭐 애국심도 강했을 것이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나란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점점 직위가 올라가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관료주의자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아주 이상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몇십 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관료주의화의 문제는 미국 사회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관료주의자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생각들로 모든 것들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관료주의자의 모습을 가지면서 정치가들과 야합을 하게 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본인의 가장 큰 업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FBI 국장이 됐다. 그럼 FBI 국장 아래 수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만 명의 직원들이 생깁니다. 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은 수십만 명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FBI 국장이 딱 되면 FBI 요원으로 뛸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뛰지만 국장이 딱 되면 야, 이 어떻게 하면 FBI라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될까? 여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행정직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지키고 자기 조직이 더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대기업 자본가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근데 정치인들과 손을 잡을 때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하루 이틀 이게 쌓여온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오고 심각해지면서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워싱턴 스왑프라는 여기에 야합하는 정치인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워싱턴 스왑프다 이렇게 늪지대, 워싱턴 늪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이거 갖다가 워싱턴 늪지를 전부 다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합하는 정치인들 이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겠다. 트럼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 전부 다 모가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졌고 국민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관료주의자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은 그런 야합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마가 정치인들 트럼프 아주 질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에 아주 불합리하게도 언론들이 끼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언론도 결국에는 관료주의와 비슷한 행정주의자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널리스트들이라는 게 처음에 언론 기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정의감 아주 팽창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사회가 올바로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와치독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고요. 부조리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드러내가지고 왜 이런 부조리한 문제가 생기느냐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런 저널리스트로서의 확실한 의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고 기자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만약에 먹고 살려고 기자가 됐다면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정말 월급이 짜고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투철했던 기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차장, 부장 해가지고 국장이 되고 하면은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느냐?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미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 관료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관료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지만 자기네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자본이 필요하고 또 정치인들과의 야업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 좀 뒤를 긁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야지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게 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다른 정부 조직이 타락하는 것은 여론의 문매를 통해서 개혁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언론이 타락하는 것은 참 어떻게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든 뭐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것이죠. 내부적인 개혁이 있거나 아니면 제3의 올바른 언론들이 어떤 세력을 얻게끔 성장해 줘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딱 집어넣고 자, 나는 민주당 나간다. 20년이나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 상식적이고 그리고 독립심이 있는 민주당원들은 나를 따라서 민주당 탈당하라. 물론 툴시 게버드가 민주당을 나와서 공화당의 당적으로 옮겼다라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탈당한 것일 뿐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수순이 있을 테니까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화당 당적으로 옮길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올랜도에서 열렸던 CPAC 행사에 갔을 때 그때 이 게버드 전 의원이 저녁 만찬장에 연설자로 초대가 돼서 연설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민주당 전 의원이 와서 연설한다 해가지고 당시에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을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10월 한 달 사이에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정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 10월쯤에 폭탄 발언을 한다거나 선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선거 판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0월 중순쯤이나 지금 뭐 오늘 10월 11일 날 이 발표가 나왔는데 게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나서 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뭐 17일이나 18일쯤 돼가지고 누가 폭탄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1월 8일 날 이미 투표 선거 일자는 다가오고 있고 이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오늘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날인데 오늘 등록 안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전에 작년에 투표했던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가서 투표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이런 폭탄 발언들이 나오면은 그 선거 판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보수 언론들은 바이든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터뜨릴까봐 어떤 폭탄 발언을 할까를 굉장히 유심히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 쪽에서 지금 폭탄 선언이 나오기를 게버드가 탈당한다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 민주당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게버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민주당원들이 정말 뼈저리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곳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여기서 사족을 하나만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조지아주가 한 20년 전만 해도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배출을 해내면서 조지아주에서 당시 시골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부의 주도였었기 때문에 이 연방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죠. 물론 단임이었고 인기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이 민주당 이 기세가 조지아주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던 주가 조지아주였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불었던 것이 탈당 바람이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민주당 주지사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그만두게 되고 그 뒤에 조지아의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 조지아 주가 공화당 텃밭으로 뒤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일단 그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옮겨온 뒤에 이 소니 퍼듀라는 주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소니 퍼듀 주지사가 기아 자동차를 조지아주에 끌어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브라이언 캠프에 이어지기까지 조지아주의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속도가 이전에 민주당 주지사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져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렇다 보니 공화당 주지사들이 일을 잘한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일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공화당 텃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의 도전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됐었고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저희가 볼 때는 뭐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인구가 다양해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 민주당원들이 좀 늘어나는 현상이 한 2, 3년 전에 잠깐 있었지만은 지금은 얘기가 또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번에 게버드의 이번 그 민주당 탈당 선언이 전국적인 민주당 탈당, 공화당 편입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그것도 정확하게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겠죠.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게버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는 매우 정확하고 정당하고 옳은 지적이었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다.